9월 22일 수요일 밤 9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틈틈이 이것저것 하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냈고, 오늘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이 시작되는 날을 앞두고 또 나와가지고 이빠이 운동도 좀 하고, 방금 전까지 라이딩을 밟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인데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우리 집안은 작은 할아버지 집들과는 독립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행사하자, 워낙 시끄럽고 하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저희 집안 자체만 하더라도 3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였고, 안방, 거실, 뭐 마당에까지 숯불 피워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서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 문화를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집이고요. 그러니까 토속 민간 신앙에 더해진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게 이제 제사 문화죠. 거기에 흔히들 불교 문화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불교 문화에는 제사 문화가 실은 없습니다. 불교 문화도 한국에 들어와서 변종이 되어 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불교 그 자체도 보면은 글쎄요, 불교의 어떤 철학을 전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민간 신앙화 되어 있는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이제 짬뽕이 되어 가지고 제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도 짐짓 그 형식에 따르고 하지만 엎드리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저 제사상을 치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쿠데타적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로서는 아버지 당시는 당대로서는 혁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시 넘어서 자정이 넘어야 귀신이 온다라고 하는 제사 시간을 9시로 당겨버리고, 그때 오촌 아재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눌러버리고, 작년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산소 묘지들을 이제 또 한 곳에 모아가지고 흙무더기는 없애고 평평한 잔디밭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표지석만 세우는 식으로 바꾸고, 아버지는 아버지 세대로서는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우리 세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습니다만, 종갓집의 맞이로서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는 듯한 우리 형은 오히려 더 절차를 따지고, 또 제사 집에서 끝나고 나면은 음식 사들고 산소 가자 이렇게 하면서 사촌들을 데리고 또 우르르 산까지 데리고 가는, 더 철저하게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는 모른 척하고 저기 농로로 자전거 타고 바람 쐬러 도망가 버리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세대에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집안들이 제사 문화가 있는데 제 말을 들으시면, 야, 우리는 그러면 무슨 바보라서 계속 제사 이거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여기에도 또 좋은 장점들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조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빌미로 가족들이 모이고 안부를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절차 없이도 모일 수 있는 구심체만 있다면 충분히 모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라고 하는 문화는 대한민국을 풍요와 발전으로 이끌어왔는 실사구시와는 상반되는 관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그 형식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허례허식의 깊은 뿌리에 닿아 있는 게 바로 저는 제사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제가 최근 들어와서 가진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왜 음식을 차리면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귀신은 그날 빼고는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에서부터 좀 더 컸을 때는 이제 또 제사할 때 보니까 뭐 자꾸 문을 열어 놓으래요. 그래야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눈에도 안 보이고 이성과 저성을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귀신인데 어떻게 문 안 열어놨다고 못 들어온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따져 묻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이제 웃거나 아니면은 시끄럽다, 가만히 있거라 이렇게 이제 눌러버리거나 이렇게 하기 일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자라면서 저도 거기에 길들여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반골 기질이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간헐적인 크리스찬이어서 또는 무슨 대단한 사회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없애자고 하는 것보다 제 스스로가 태생적인 반골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거 없이 명령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 정치 방역질을 하는 걸 보면서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왜 백신 맞아라고 자꾸 강요하느냐, 아직 법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반발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상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마스크의 기능, 순기능과 안 좋은 기능까지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논리가 생기게 되고 나름대로 또 캠페인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관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걸 풍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 분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밈이라고 하는 문화유전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신조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해요. 공기의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공기의 연구. 공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분위기 또는 기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가지고 공기라고 하는 일본 사회에 깔아져 있는, 여기서 부제목, 일본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하여 라고 부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전반적으로 깔아져 있는 분위기를 뜻하는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공기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뭐 풍습, 관습, 분위기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분위기와 일본의 공기, 무엇이 다른가? 물을 끼얹어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강한 공기의 힘이 일본을 구속한다. 야마모토 시치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일본 사회는 공기라고 하는 압도하는 분위기 말고도 메이와쿠라고 하는 그 관습이 가정교육이라든지 또는 학교교육에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한국 사회와 닮은 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작동하는 것과 만들어내는 결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닮은 점과 약간 차이점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본 사회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그 앞에서 준조 이렇게 용어를,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수업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준조라고 하는 게 이제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장점으로 나중에 발전이 되게 되면은 질서를 잘 지키는 문화, 그리고 남을 속이지 않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그런 장점과도 맞닿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마트라든지 특히나 우리 한국보다 조금 더 발전했던, 선도했던 그 편의점 문화가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바닥에 다음 대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손님이 계산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계산대 컨베이어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벨트가 없는 곳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다음 사람이 다시 올리면 이제 물건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그게 아니라 앞 사람이
물건이 놓여져 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물건을 올려놔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기선에 서지 않고 계산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약간 미는 듯하게 붙으면서 밀착할 정도로 가까이 와서 막 밀어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림대라고 하는 거, 이게 분리대라 하는 거 딱 돼가지고 다음 사람 물건하고 이제 구별되게 하는 게 이제 막대기가 또 등장하고 하죠. 사실 그 막대기가 필요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차를 보면은 거의 몇 초 차이 나지 않는, 끝나고 딱 올리는 것과 끝나기 전에 올려놓는 것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빨리 하고자 하는 기질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 일본에는 순서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자고 하는 그런 장점과도 맞닿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일본의 메이와쿠와 같은 민폐 끼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처럼 어릴 때, 야, 비 오는 날 남의 집에 가지 마라. 왜냐, 그 가면 막 굳은 날에는, 그죠? 그 집에다가 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또 날 어두워졌을 때 거기 가지 마라. 거기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 집에도 씻고 해야 되는데 거기 시간 오래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가 귀에 못 닦지 않도록 가르쳤던 게 얻어먹고 다니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빌어 처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표현으로 빌어 처먹고 살지 마라. 정말 그거 더러운 거다. 없으면 밖에 나가지 말고, 먹을 거 없으면 굶어버려라. 아니면 있는 만큼 먹어라. 남한테 가서 굽신굽신 빌어먹고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살 줄 또 알아야지.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된다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긴 했습니다만, 저의 사는 인생 철학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것이 미덕이다, 그리고 그거에서 따르는 것이 바로 어떤 선이다, 그리고 그 선에서 이탈하는 것은 악이다, 좀 더 더해지면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구별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암묵적으로 따라라 라고 하는 압력으로 기제로 작용이 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진 판단의 기준이 돼버린 것이죠. 준거 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도 입법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잉태되는 법들도 있지만 그 법을 능가하는 게 바로, 제도를 능가하는 게 바로 풍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그런 풍속이 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래도 있잖아요. 시끄러. 니는 말이 많아. 자꾸 뭘 그렇게 따져 물어. 너 피곤한 존재야. 넌 피곤한 존재야. 다 이쪽으로 가는데 넌 이쪽으로 가네. 너 또라이야. 라고 이단화해서 분류를 해버린 거죠. 분리수거 해버린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정치 방역 기간 동안 마스크에 대해서도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교 교사도 시청 공무원도 설명해 주지 않고 명령하고 벌금 때린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제가 어떤 직업군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건축 현장에 있는 분들, 또 밤에 간혹 이렇게 한 잔 취해가지고 말이죠, 가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가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왔는 외국인 근로자들 마스크 안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은 뭔가 사회의 양식에 따르지 않는, 교양 없는 사람들, 이렇게 처리가 되기 일쑤고, 저같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봐라 저렇다니까 라고 이렇게 분리수거하기 일수인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어로 표현하자면 공기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기를 어기게 되면은 공기거역죄, 공기거역죄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버립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물체의
영혼이 있다. 우리가 일본을 신도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자동차에 유해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동차 자체를 재판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것이죠. 있다라는 거 하는 거. 프네우마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그 호흡 또는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프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체계, 뭐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물체도 마찬가지고 땅 자체 또는 강물에 산에 또는 하늘에 어떤 영혼이 있다. 그 자체 구름 또는 태양 이런 물체의 영혼이 있다라고 이제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버리고 심지어 그것까지도 이제 종교나 마녀 재판의 대상으로서 상정을 해놓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임재감적 파학이라고 합니다. 임재감적 파학. 육체와 영혼이 있다면 서구에서는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고 영혼이 구제받는다 라고 할 때 일본은 그게 아니다. 육체 그 자체에 영혼이 있단 말이야 라고 이제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쿠자와 유키치 이야기를 일화를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제가 후쿠자와 유키치 자서전을 꺼냈는데요. 여기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어릴 적 일화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단락 중에서 소제목 휴지를 밟고 부적을 밟다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내가 12, 13살 때의 일로 생각된다. 형이 뭔가 휴지 같은 것을 모아놓았는데 내가 마구 밟으며 지나갔다. 그러자 형이 큰 소리로 야 이놈아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너는 눈도 없냐? 이걸 봐. 뭐라고 적혀 있나? 오쿠다이라 다이젠 노타유 라고 적혀 있잖아 하며 대단히 험악한 기세로 나무랐다. 그래? 난 몰랐어 하고 대답하자 몰라도 눈은 있을 거 아니야. 존함을 발로 밟다니 무례하게. 군신의 길이란 말이지 하며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엄하게 꾸짖기에 잘못을 빌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해줘 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형이 하도 위압적으로 나오니까 사과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열받은 거죠. 그리고 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도노사마. 높은 사람에 대한 존칭이라 그래요. 도노사마. 도노사마의 머리를 밟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장 뭐 이런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밟은 건데 무슨 상관이람? 하며 몹시도 불만스러운 심사가 들어 어린 마음에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형의 말대로 도노사마 이름이 적힌 휴지를 밟는 것이 나쁜 짓이라면 신의 이름이 적힌 부적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단지 사람이 가진 직책을 밟았는데도 저렇게 큰일이 난다고 호들갑을 떨 거면 신의 이름이 적힌, 신의 어떤 강령이 적힌 부적을 밟으면 더 큰일이 벌어지겠네? 라고 이제 자기가 어떤 실험 정신이 발동이 걸린 거죠. 그래 놓고 그걸 부적을 가져가 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 밟아봤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군. 이거 재밌는데 이번에는 이걸 변소해 가지고 가봐야지. 예, 그리고 이제 변소에 가서 똥 닦는 휴지로도 써봤다는 거죠. 아마 이건 지금 현대 일본 사회에서도 이랬다가는 아마 대중들로부터 굉장한 지탄을 받을 겁니다만은 이때 이제 이런 실험을 했는 거죠. 그것 봐 형이 공연히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며 혼자서 신기한 사실을 밝혀낸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사람의 지력과 통찰력에
감히 따라가겠습니까마는 이런 어떤 반골적이고 개구장이 같은 것은 기질은 제가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날 계란 먹지 마라, 미역국 먹지 마라 라고 하면은 계란과 미역국을 억수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톱 깎지 마라라고 하면 손톱을 단정하게 깎고 딱 면도도 하고 가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영양 섭취 제대로 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면 그 산뜻한 기분으로 공부가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시험이 더 잘 쳐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였고, 엄마가 야, 니 삼재 들었다. 북서쪽 가지 마라 라고 하면 북서쪽을 계속해서 일부러 찾아가게 되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는 참 키우기 힘든 자식 새끼였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죄송한 마음은 마음대로지만 제 생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본 사회의 이제 공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기 연구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그런 태도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런 어떤 관습을 깨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이 왜 깨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일본인들을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그거는 무지몽매한 거야, 그거는 야만인 거야 라고 조롱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사 문화는 야만적인 거야 라고 조롱만 하면 안 받아들여지듯이, 그래도 엄연히 실제로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냥 없다고 조롱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웃기네 임마, 니 근거도 없이 왜 그런 말 하나 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포장을 하고 더 명분화해서 맹위를 떨치게 해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사회 관습, 여기서 말하는 공기의 지배가 더 절대적으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후쿠자와의 그런 태도를 뭐라고 할까요? 학자로서의 태도라고 할까요? 비판을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쿠자와가 교육칙어라고 하는, 우리로 치자면은 교육,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던 그 뭡니까? 교육 헌장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만들었지만, 그리고 문명 개화라고 하는 사회 화두를 던졌지만은 그게 오히려 또 다른 사회의 새로운 부적으로 탄생되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칙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저것이 제국주의의 기반이 된 어떤 강령이다라고 해서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하나로서 비판 없는 따라감,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다수가 따라가는데 네가 입을 때라고 하는 그 아주 무거운 그 압력으로 작용하는 공기가 되었을 때 폐단을 몇 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야마토 전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야마토 전함은 거포를 탑재하고 있는 전투함이죠. 근데 그 당시로서 야마토 전함을 건조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혁신적인 그 전력 자산이었던 건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바뀌게 되면서,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서 그 다음 트렌드는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떠다니는 공항인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폭격할 수 있는 폭격기를 싣고 옮기는 항공모함이 다음 대세로서 빠르게 이제 트렌드가 돌았는데, 그걸 이제 일본 군부에서도 이미 그것을 캐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 장교들도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워낙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그냥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출전을 한 야마토 전함이 그 폭격기에 폭침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라앉으면서 3,000명의 승조원 중에서 269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 비극적인 거. 그 다음에 일본 제국시대의 육군 군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1억 옥새
모두가 옷같이 부서져서 죽을 때까지 싸우자. 아까 제가 이 일본 사회에는 물체 그 자체에 영혼이 있다라고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군부에서는 이제 현인신이라고 하는 천황을 인간의 몸을 갖고 나온 신이다. 그래서 신과 인간 사회 중간 계열에 있는 존재로 상정을 해두고, 천황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옥쇠를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가야 될 최종적 출구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두게 되니까, 카미카제라든지 그런, 지금 돌아봤을 때는 왜 그런 정말 미친 일방성을 보였을까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전체주의적 어떤 행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책 소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때,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가 사뭇 닮은 점들이 있다. 그리고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도 일부분 있지만, 대체로 잘못하다간 그런 집단성, 일방성으로 치달아 갈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관습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 관료 사회 내에서도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도장 찍는 거요. 도장을 없앤다. 인가하고 뭐 인증 도장을 없앤다라고 하는, 일본의 글쎄요, 근대화를 이끌어서 아시아로 퍼뜨려 준다는 타라 입구의 그런 메이지를 이끌어냈던 일본 기질로 봤을 때는 참 의아한 관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팩시밀리 문화도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계속 고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도 사실 발전이 가장 더딘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뭘 하러 가면은 이렇게 A4 용지 뽑아가지고 여기서 하나 떼고 저기서 또 하나 떼가지고 인지세 여기 하나 붙이고 또 인지세 붙여가지고 또 계산하고 뭐 그런 행위들. 또 저도 뭐 학교를 간혹 상대합니다만은 그 바우처 혜택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막, 물론 서식이 있습니다만은 해가지고 기입을 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갖다가 낸다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그런 거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안 닮은 듯 닮은 그런 정황들이 한국과 일본 사회에 있고,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대체로 집단성은 위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것을 다시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 연휴에 마지막 끝날에 공기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한번 소개하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이런 집단성, 비과학적임에도, 그리고 분명히 뻔히 저건 아닌데 라고 알면서도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이런 걸 보면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